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논리 부분에서 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제와 조건을 교과서에서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명제는 P, 조건은 PX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명제와 조건을 같이 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1은 2보다 작다. 이거 명제입니다. 2는 1보다 작다. 이것도 명제죠. 이거는 거짓인 명제죠. 앞에는 참인 명제. 그리고 이것은 거짓인 명제죠. 이것들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x는 2보다 작다. 이거 명제가 아니죠. 이제 이런 x는 2보다 작다가 이제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은 2보다 작다나, 이건 참인 명제, 2는 1보다 작다는 거짓이 명제인데, x는 2보다 작다. 이거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집합이 주어져 있을 텐데, 보기부터 해보면, 만약 집합이 가령 1, 2, 3, 4 이런 집합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보다 작다. 이거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뭘 조건이라고 그러냐면 이 변수 x 대신에 집합의 원소를 대입을 하면 항상 모든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 항상 명제가 될 때, 이 경우에 한번 원소들 1, 2, 3, 4를 다 대입을 해보면 이건 참인 명제죠. 이거 거짓인 명제. 3은 거짓인 명제. 4는 거짓인 명제.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 항상 다 명제가 됐습니다.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은 항상 명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 조건은 이제 PX로, 이런 것은 PX로 나타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명제와 구별 없이 그냥 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명제는 P로, 이런 조건은 PX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교과서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한정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명제는 다음의 전칙명제와 존재명제가 있는데, 전칙명제와 존재명제가 뭐냐면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A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PX가 이 집합에서 조건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이게 명제가 됩니다. 이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X가 참이다. 이것을 전칙 명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존재 명제도 있죠. PX가 참인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존재 명제인데, 자, 조건이 주어지면 전칙 명제 항상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존재 명제도 항상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1, 2, 3, 4다. 그러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 자, x는 0보다 크다가 이 조건이 되죠. 이 x 대신에 원소를 집어넣으면 다 명제가 되고, 그럴 때 1 집어넣으면 참이고, 2 집어넣으면 참이고, 3 집어넣으면 참이고, 4 집어넣으면 참이고, 모두 다 참이 되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명제죠. 그러나 이제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는 1보다 크다. 이것도 명제인데, 자, 이거 집어넣으면, 자, 원소를 4부터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참, 3 집어넣으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참, 2 집어넣으면 참. 그런데 1 집어넣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죠. 이것의 의미는 모든 원소가 다 참일 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아무튼 이게 조건이면 무조건 이 전칙 명제는 명제가 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런 전칙 명제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뭐 x가 2보다 큰 원소가 존재한다. 자, 이거 넣어보면 이것도 조건인데 x에 대해 4를 넣어보면 2는 4보다 크다. 참이 되죠. 그래서 이 참이 되는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입니다. 근데 4를 넣으면 참이고 3을 넣어도 참이죠. 2를 넣으면 거짓이고 2를 넣으면 거짓인데 이제 여기에 참인 원소가 3하고 4가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참인데 있으니까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x가 4보다 큰 원소가 존재한다. 이것을 보면, 자, x 대신에 2를 넣어보면 4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거짓. 2를 넣어보면 거짓. 3을 넣어도 거짓. 4를 넣어도 거짓이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참인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거는 거짓인 명제죠.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전칙 명제는 항상 명제가 된다. 이 존재 명제도 항상 명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가령 또 보기를 들면 자연수 전체 집합, 이게 자연수 전체 집합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A하고 B가 자연수인데 정의하기를 A는 B의 약수이다. A가 B의 약수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 명제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이건 약수이다는 것은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조건이 뭐냐면 B가 A 곱하기 N인 그런 자연수가 존재하면 우리는 A는 B의 약수라고 하죠.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존재 명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존재 명제를 쓰고, 그래서 수학에서 전칙 명제, 존재 명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수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걸 전칙 명제, 존재 명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드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 논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 유클리드가 원론을 지을 때부터 이 논리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모든과 어떤을 사용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과 어떤에서는 그 집합이 중요한데 이 집합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논리는 고대 그리스 때 BC 300년에 나왔는데 이 집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1900년경에 나왔으니까 이 집합이 굉장히 뒤에 나왔죠. 그런 연유 때문에 이 전칙명제, 존재명제를 명확히 쓴 책이 없는데, 그러나 전칙명제, 존재명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조건문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죠.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PQ가 이 명제일 때 이제 P이면 Q이다. 이거 읽기로는 이제 P이면 Q이다 읽는데 이게 새로운 합성 명제인데 이것의 정의는 진리표를 쓰면 이렇게 되죠. 진리표를 쓰면 자, PQ P면 Q. 그래서 이게 P가 참일 때 이게 참 거짓, P가 거짓일 때 참 거짓. 이게 모든 경우인데 참일 때는 참이고 참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이제 P가 거짓일 때는 이게 참 거짓이든 무조건 이게 참이 되는. 그래서 P면 Q이다의 진리값은 P가 참일 때 Q가 참이 돼야 되고 Q가 거짓일 때는 P가 거짓일 때는 Q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다 이제 참인 경우. 조건문은 바로 이렇게 정의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나오죠. 이제 PX, QX 조건에 대해서 PX이면 QX이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게 앞에 조건문에 의하면 명제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라면 이제 PX, QX가 이렇게 조건이면 PX이면 QX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합성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 이거는 명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명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명제 PX이면 QX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X이면 QX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PX이면 QX다가 조건이기 때문에 앞에 전칙 명제가 되면 이건 무조건 명제가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PX이면 QX가 명제라는 것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생략을 해서 쓴 거고 이렇게 생략을 해서 쓰는 것은 뭐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명제라고 쓴 것은 바로 이 뒷부분 이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뭐뭇 이면에서 이것의 잘못된 정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Q로 나타낸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유는 첫 번째, 위와 같이 위의
정의는 수학에서 저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얘는 극히 일부 책에서 정의하는데, 그러나 또 올바른 정의도 아닙니다. 저것을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영어권에서 저렇게 정의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저렇게 정의할 이와 같이 정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책에서 저렇게 정의를 안 했다고 그랬죠. 다른 책에서 정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것만 썼는데, 이것만 써도 전혀 이게 쓸 일이 없습니다. 전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걸 쓸 때는 이것을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거 정의를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이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와 같이 증명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제, 반론으로, P 그리고 Q가 참이면,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이것으로 나타낸다?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면, 이게 참이면 이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쓰지 않죠.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저걸 써야 되는가? 쓸 일이 없습니다. 저걸 안 써도 전혀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저것을 쓰면은 좀 모순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위와 같이 정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P면 Q가 거짓일 때, 거짓일 때 이것은 무엇인가? 거짓일 때 이걸 썼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인 명제입니까? 이게 명제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이게 참일 때 이거라고 썼는데 이 거짓이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정의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대체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정의도 안 되는 것을 썼는데 이런 현상만 일으키는 이런 기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기호는 써서는 안 되는 기호입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는 이런 기호는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교과서에 잘못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A가 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PX, QX가 조건일 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의 정의는 PX는 QX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이 정의가 교과서 정의입니다. 교과서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교과서를 이제 올바르게 정의를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x이면 qx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을 갖다가는 교과서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죠. 저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없애는 게 이게 올바른 정의입니다. 올바른 정의는 뭐냐면 px는 qx에 의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만 있는 거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기로 자,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이 R이 A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 X는 0보다 이거는 X는 1보다 크기 이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죠. 충분 조건이다 하는 것을 올바른 정의로 했으면 뭐냐면 이 말은 모든 실수 원소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 자, 이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신명제입니다. 이 거짓신명제죠. 이게 올바른 정의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올바른 정의로 하면 이거는 거짓신명제가 되죠. 이 앞에 이 문제가 맞는 말입니다. 아니, 맞는 말이 아니라 명제가 되죠. 그러나 이 거짓신명제가 되죠. 올바르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참이다로 정의를 안 하고. 그런데 교과서처럼 이제 px가 qx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를 이게 참이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이게 거짓신명제니까 앞에 4번과 같이 충분 조건 자체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정의가 안 되는 좀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교과서처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바른 정의는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명제 자체를 우리가 px는 qx에 의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때 교과서처럼 뭐뭐가 참일 때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도 이게 참일 때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일 때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자체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논리 부분에서 좀 잘못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